안녕하세요, 여러분. 훌륭한 조직은요, 마치 잘 지은 건물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조직의 뼈대가 되는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변화라는 리모델링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어떤 회사에 가면 와, 진짜 일이 착착 진행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곳은 매일 뭔가 삐걱거리고 우왕좌왕하고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요,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설계의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처음부터 잘 짜인 청사진 위에서 세워지는 거고요. 뭔가 문제가 많은 조직은 대부분 그 설계, 즉 청사진 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건축가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조직 이론이라는 아주 멋진 설계 도구를 가지고 조직이라는 건물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지어보자고요. 모든 건물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튼튼한 기초랑 뼈대잖아요. 조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본 골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요, 딱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정하고 가야 하는 핵심 설계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모습이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분업화입니다. 말 그대로 큰 일을 잘게 쪼개서 각자 잘하는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 한 대를 다 만드는 것보다 각자 맡은 부품만 조립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조직을 만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을 나누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흩어진 조각들만 남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통합화입니다. 이 쪼개진 업무들을 우리 회사의 목표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착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이에요. 다 같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든다거나 업무 절차를 정하는 게 바로 이 통합 과정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계 요소는 분권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릴 거냐 이 문제예요. 모든 결정을 사장님이 혼자 다 하는 걸 집권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나눠주는 걸 분권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권한을 위에다 확 몰아주는 거랑 아래로 쫙 나눠주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글쎄요, 이게 또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보세요. 집권화는 모든 결정이 한 곳에서 나오니까 일관성은 있죠. 근데 좀 느리고 밑에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분권화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결정하니까 엄청 빠르고 유연하죠. 하지만 각자 다른 결정을 내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답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직 상황에 맞는 그 황금 비율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건축가들이 결정해야 할 게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면 팀장 한 명이 몇 명까지 관리하는 게 적당할까? 이게 통솔범위고요. 규칙을 얼마나 빡빡하게 만들까? 이건 공식화. 그리고 어떤 사람들끼리 한 팀으로 묶을까 하는 분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조직의 최종적인 모습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건물의 뼈대는 다 세웠네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죠. 딱딱한 구조를 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조직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다들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거예요. 우리 조직 안에서 통하는 공통된 가치관, 그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칙이죠. 근데 이 문화라는 게요, 사실은 마치 양파 같아요.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껍질부터 가장 깊은 속까지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안쪽 양파의 심지 같은 곳에는 공유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의 무의식적인 믿음인데 예를 들면 창업자의 철학 같은 거죠. 그 다음 층에면 공유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우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원칙들이에요. 그리고 맨 바깥, 우리 눈에 보이는 껍질이 바로 문화적 가시물입니다. 회사 로고나 사무실 디자인,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그렇죠. 집집마다 인테리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의 색깔이 제각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스타일의 집일까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조직 문화를 크게 4가지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서로 으쌰으쌰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동체 문화. 둘째는 딱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뭐랄까 안정적인 은행 같은 위계 문화. 셋째는 구글처럼 늘 새로운 걸 시도하는 혁신 문화. 마지막으로 오직 결과와 경쟁으로 말하는 시장 문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조직은 이 넷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무리 멋지게 지은 집도 10년, 20년 지나면 낡고 불편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모델링을 해야죠. 조직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조직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스스로를 리모델링, 즉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조직이 왜 변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있기라는 선택지는 없거든요. 세상이 마치 계속해서 돌아가는 러닝머신 같아요. 기술 발전, 세계화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러닝머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제자리에 서 있으려면 그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 하고 앞서 나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로 조직 관성이라는 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싶어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 몸의 근육 같은 거예요. 에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요. 바로 이 생각이 변화의 발목을 꽝 잡는 거죠. 그럼 이 강력한 저항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사회심리학자 커트 레빈이 아주 기가 막힌 3단계 모델을 제시했어요. 우리 조직을 네모난 얼음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동그란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일단 녹여야죠. 이게 바로 해빙 단계입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변해야 해 하고 모두가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녹은 물을 동그란 틀에 붓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이동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그란 틀을 냉동실에 넣어서 꽝꽝 얼려야겠죠. 이게 바로 새로운 방식이 우리 조직의 당연한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재결빙 단계입니다. 간단하죠? 녹이고 바꾸고 다시 얼린다. 자, 지금까지 조직의 뼈대인 구조, 분위기인 문화, 그리고 리모델링인 변화까지 아주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청사진 속에서 우리 개인, 바로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결국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멋진 청사진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조직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건물의 건축가라면, 리모델링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손보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조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변화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요?